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즌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좀 말씀을 시즌에 대해서 계속 드리는 것이 좀 힘드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뭐 뭐라고 표현하나요? 희망회로라고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저 긍정적인 말씀만 좀 드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현상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물론 맞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차트라는 건 전부 후행 지표거든요. 선행 지표로 이 차트를 본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후행 지표로 차트상에 일봉이든 분봉이든 뭐 주봉이든 혹은 월봉이든 찍혀 있는 이것들은 과거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 역시 단지 일부분의 예측일 뿐이고 그게 선행 지표로서 작용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어, 또 일부의 구독자분들은 시즌 영상에서 제가 생각하는 제 생각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꾸준히 올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닥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봉이 좀 나오면서 아주 적지만 미흡하지만 상승을 좀 했는데 이제는 이 16만 원대를 더 이상 밀면서 깨트리는 일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서서히 이 소위 말하는 바닥권 정말 지칠 때까지 밀린 이 바닥권에서 그죠? 어, 보면 하락이 사실은 계단식으로 1차적 하락 나오고 2차적으로 한번 나와줬고요. 들리는 것 사실 정확히 따지면 한 번 하락하고 들어 올렸다가 한 번 하락하고 또 들어 올렸다가 계단식 세 번의 하락한 거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세 번 하락을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스코프를 넓혀서 보면 그런 하락 끝에서 또 크게 보면 한 번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밀고 들어 올렸다가 다시 민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죠? 쭉. 어쨌든 간에 이 상황에서 지금 서서히 이제 외인들도 꾸준히 지금 들어와 주고 있고요. 많이 외인들도 물량을 많이 확보를 했을 겁니다. 상당 부분 꾸준히 사왔고 기관도 이제는 거의 안 들어오다가 서서히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코스닥의 위치가 워낙 지금 이제 1000포인트를 직전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조금은 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합니다. 이게 1000포인트를 뚫어버리면 코스닥에서 1000포인트 뚫을 때 주도주가 뭘까? 그게 과연 시즌이 어쨌든 하락에서 돌아 나오는데 한 몫을 좀 할 수 있나 이런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보면 시가총액을 좀 볼게요. 한 지금 4위, 5위쯤 됐을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요. 시즌이 코스닥에서 4위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는 코스피의 3,500포인트 넘어가는 상승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이 코스피에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지. 코스피에서 좀 중소형주들이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HLB 이런 애들이 없이 그저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아름아름 올라주기 때문에 그게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어쨌든 힘을 써주기 때문에 지수도 올라가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시젠을 놓고 봤을 때 밀릴 만큼 밀리고 눌릴 만큼 눌렸기 때문에 그 코스닥의 상승과 함께 CGN의 어떤 움직임도 다시금 나와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 상승에 있어서 어떤 이슈가 붙을지 몰라요. 뭐 어떤 이슈로 붙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생뚱맞게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호재로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꽤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말 진성, 정말 강성 투자자분들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비중을 줄이시지 않고 남아 계실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 됐으면 정말 그 이 시즌에 대한 가치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고 계신 주주분들이 아니라면 이 정도 금액까지는 사실은 버티기 쉽지 않으셨을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뭐 영상을 찍고 있는 종목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셀트리온도 이 구간대에서 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한 30만 원 가까이 올렸다가 한 20% 가까이 빠지면서 이 구간대 왔을 때 굉장히 힘든 구간이거든요. 이게 웬만한 사람들 아니면 이 구간대까지 오면, 이거 만약에 못 지켜버리면 여기까지 밀리는 거였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거의 뭐 20만 원 정도까지도, 잘못하면 21만 원 이 정도까지도 장기 평선까지 칠 수도 있는 움직임이었었는데, 이거를 버티시면서 상승을 어떻게 보면 누리신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쌍바닥인데 그 뒷바닥에 더 골파기를 해서 내려가 버리는 움직임. 시젠이 지금 뭐 중소형주 아니면 뭐 잡주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매출 1조 원 넘는데, 코로나 아직 안 끝났고요. 백신은 아직 맞지도 않았고요. 물론 제가 영상을 찍는 SK 케미칼 디스커버리와 이 시젠과는 상당히 좀 그 상충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젠이 오르면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가 무용지물이니까 진단키트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이슈를 다루거나 호재를 다룬다 손치더라도 어떤 그 정말 반대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종목이 코로나 관련주였는데 지금은 백신이 나올 것 같고 치료제가 이제 개발되기 직전이니까 다 빠져버린다. 그것도 이제는 그렇게 빠지는 것도 이제는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이젠 개별 그 종목의 호재로서 비단 비대면이 아니고 코로나 관련주가 코로나 관련주이고 비대면 관련주여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제 생각으로 뇌피셜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유비케어하고 함께 원격 의료, 비대면 의료 관련주로 대장주죠. 근데 코로나가 많이 이슈가 좀 덜 되면서 관련주들이 빠지면서 같이 다 완전 빠져버렸어요. 15,000원 가까이까지 갔다가 만원대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나가고 나서 이제 새로운 비대면의 세상에 왔을 때, 언택트의 세상이 점점 더 가까이 왔을 때는 코로나가 설사 종식되더라도 완전 다른 패러다임의 세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됐을 땐 비트컴퓨터가 예를 들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시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비대면 그 진단키트 관련주로 충분히 올랐어요. 그랬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지금 이 정도면 빠질 정도로 빠지고 더 이상 빠질 수도 없는 상태인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충분히 그 정도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있을 만큼의 아웃풋이 나오고 있잖아요. 매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설사 코로나가 뭐 종식이 다 돼서 2021년에 시젠이라는 이 회사의 이름이 계속 포탈에 오르지 않고 미디어에 노출이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이제 시젠은 이 PCR 방식, 분자 진단 방식으로, 그죠? 아주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를 굉장히 증폭시켜서 정확한 판단을 해내는 그 장비와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혹은 또 다른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시장에서 일컬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 돼버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많은 유보금들, 자금, 현금 이런 것들로 추가적인 사업 확장이라든지 기타 주식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만한 쏠쏠한 이슈들을 만들 만한 충분한 회사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많이 빠졌고 이제 더 이상 빠진다 손 치더라도 손절하시는 분보다는 그냥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돌아 나오는 움직임, 소위 말하는 이렇게 다시 한번 큰 넓은 의미의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좀 나가주면서 다시금 요 18만 원대 안착을 해주고 22평선 위에 안착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 반등의 흐름이 오는 것이 그렇게는 길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길게 보여지진 않고 최소한 1분기 그 3월달 이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대로 된 반등에 대한 추세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좀 되고 힘드시겠지만은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종목들이 지금 거래소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돌파하고 코스닥이 999.3포인트인 상황에서 시즌에만 뭐 예수금을 쏟아 부으실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을 향후 기대감을 가지고 들고 가시고 관심 종목으로 보시되 만약에 지금 현금이 계신 분들이라면 다른 강한 섹터와 강한 종목군에서 매매를 하시면서 계속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분명히 돌아 나오는 움직임이 나오고 그때 수급이 몰리면서 슬슬 지금 모아가고 있던 외국인들의 자금과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기관들의 자금은 더욱 투입이 되면서 주가를 최대한 올려놓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절대 시즌 같이 현재 뭐 그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 종목이 그리고 실적으로 확인이 되는 종목이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단 시즌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예를 들면 요즘 현대차가 날아다니죠. 현대차 날아다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외제차의 비중이 외제차의 국내 그 점유율이 높아졌을 때 따져보면 현대차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30만원까지 갔던 애가 계속 요 박스권에서 맴돌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현대차라는 게 어떻게 갔습니까? 자율주행하고 붙어먹고서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서의 역할도 같이 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죠?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15만원짜리 30만원 2배 올랐으니까요. 이 박스권에서 거의 8개월을 횡보하다가 물론 뭐 지금 이 종목하고 비할 바는 아니겠습니다. 그죠? 무슨 시즌하고 현대차하고 비교하기엔 좀 그 어폐가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즌도 어떤 식으로 이 진단키트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는 어떤 식으로든 시즌이 추가적으로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뭔가가 선행이 된다면 훨씬 더 제약바이오 어떤 그런 회사로도 발돋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말 이번에 코로나로 제대로 이름을 알린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이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뭐 제가 찍어드리는 영상도 정말 뭐 듣기 싫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오히려 많이 빠진 이런 상태에서 손절보다는 물론 비중을 좀 축소하고 일부 금액으로 다른 종목들에 들어가서 계좌 자체의 잔고를 높이는 그런 움직임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돌아 나올 듯한 움직임에서 손절보다는 조금 더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정말 손절 안 하셨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뭐 16만 원이 깨져버린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뭐 손실이 뭐 20, 30%까지 나실 텐데 근데
이거를 이제 다 돌아 나오는 움직임까지 거의 다 오고 조정 받을 만큼 받았는데 판단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힘드시겠지만 골이 깊으면 뭐 산이 높고 하듯이 분명 이런 하락이 나오지만, 힘드시겠지만 분명 어떤 반등은 한 번쯤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좀 하면서 차곡차곡 지금 이 양봉을 좀 쌓아 나가고 금주내로 한 22평선을 터치를 한번 해주는지, 18만원 넘어가서 한번 안착을 좀 해주는지 지켜보신다면 향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하시는데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우선은 뭐 힘드시겠지만 지금 백신의 이슈 등등의 이슈에도 이제는 좀 정말 하반 경직성이 좀 나와주는 느낌이거든요. 한번 지켜보시면서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그럼에도 감기 조심하시는 구독자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